설마 있었던 예상을 깨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를 석권했습니다. 국제영화제의 최고봉인 프랑스 칸의 황금 종려상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의 작품상과 국제영화상까지 품이 안았으니 이제는 딱 한 가지만 빼고 더 이상 도달할 고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딱 하나가 무엇일까요? 전대미문의 위협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연보를 살펴보며 기생충이 희대히 걸작인 이유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목표와 고지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11기였던 봉준호 감독은 졸업작품으로 지리멸렬한 단편을 들고 나와 처음으로 주목받고 세상에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됩니다. 지식인들의 허위와 위선을 다룬 이 블랙 코미디는 많은 이들이 일부러 찾아볼 만큼 화제를 일으켰으나 봉준호 감독 본인이 쑥스러워할 만큼 소위 영화광의 짓궂고 키치적인 감성이 엿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감성은 봉준호 감독의 극영화 데뷔작이었던 플란다스의 개에서도 이어지게 되어 상업영화를 표방한 작품과 제대로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한마디로 그의 감독 데뷔는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봉준호의 이름과는 비교하기 힘들었던 또래 윤재균 감독이 작품 노선은 서로 틀리지만 부사부일체와 색즉시공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시나리오를 들고 여기저기를 돌며 고단한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농촌 스릴러라 명명된 희한한 기획에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렸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정말 고생스러운 행복 끝에 빛을 본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미담으로 회자되는 송강호의 캐스팅 과정을 포함하여 많은 곡절을 거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지금의 봉준호를 만든 진정한 출발이 되었고 살인의 추억으로 그는 손가락에 꼽히는 감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연출력이 삼위일체를 이뤄 영화라는 매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2006년 영화 괴물은 1200만의 관객을 동원하여 봉준호를 대중들의 스타 감독으로까지 만들어 주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괴물은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이 진화되는 차원이라 보기엔 좀 애매했지만 한국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대하는 놀라운 볼거리로 가득했습니다. 마더에 오면서 봉준호는 연출이 보다 집요해지고 이후 기생충의 영광을 예견할 만한 단서들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과론일 수도 있지만 차곡차곡 그의 스타일을 쌓아올리며 무르익은 장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개봉으로 생소한 느낌을 준 옥자나 큰 스케일의 설국야채는 봉준호 감독의 속내를 완전히 가늠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숨겨놓은 메시지는 충분히 읽어낼만 하면서도 그 주제를 형성화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거창하고 거대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생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반가운 것이 이 영화는 살인의 추억과 마더에서 이어졌던 스타일의 집요함이 더욱 진화하여 하나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진득한 연출력을 통해서 색다른 차원의 느낌을 자아내어 지금까지 결코 맛볼 수 없던 경지에 영화적 경험을 줍니다. 이것이 칸과 아카데미에게도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조금은 결이 다른 행보였던 괴물, 옥자, 설국열차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광의 기회에 근접하고자 국제적인 힘을 키운 과정이 된 것입니다. 기생충의 양대 영화제 석권은 이처럼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맞이한 영광입니다. 생각해보건대 봉준호 감독은 훌륭한 영화 연출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스스로 프로듀서의 면모도 작품 안에 숨기고 있는 아주 영리한 인물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거머쥔 기생충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목표나 고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봉준호가 표지 모델을 한 이 잡지가 힌트입니다. 영국의 사이트 앤 사운드라 불리는 이 잡지는 1952년부터 10년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10편을 선정 발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가장 많이 탑의 자리에 오른 영화는 미국의 시민 케인으로 첫 회와 가장 최근을 제외하고 5차례나, 즉 50년 넘게 탑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선정 때는 처음으로 히치콕의 현기증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고 10위까지의 면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는 1,000명 가까이 되는 전 세계의 영화 비평가, 교수, 작가들이 모여 선정한 것으로서 아무래도 영화의 고유 미학을 완성시킨 고전 영화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2년 후인 2022년에 새로이 10편의 영화가 쓰여지게 되는데 여기에 기생충이 이름을 올리는 것은 과연 무리일까요? 고전 영화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합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명 이것도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56년 첫 회 1위를 차지했던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은 현재 10위권 바깥으로 이탈했으며 초기에는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텐키는 이미 92년부터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2012년엔 이들을 존경했던 히치콕의 현기증이 5회 수성의 시미 케인을 제치고 탑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아카데미에서 2위를 낸 기생충이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도 어쩌면 최근의 걸작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순위는 같은 2012년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약 400명의 전세계 영화 감독들이 뽑은 존경하는 영화들의 순위입니다. 이 순위 역시 많은 이들이 주목합니다. 한결 더 낯익은 영화 이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봉준호가 감동적으로 언급했던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가 현기증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이번 칸과 아카데미를 통해 전세계 영화 감독들에게 각인된 봉준호와 기생충의 이름이 2022년 본 순위에 꼭 랭크되길 기대합니다.